정부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따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해외 송금의 한도를 연 10만 달러로 2배 늘립니다. 얼마 전 외환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또다시 규제를 푼 겁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외 송금에 대한 유의사항입니다. 연간 5만 달러까지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해외 송금액이 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은행에 증빙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러 유출을 막겠다며 정부가 IMF 외환위기 때 이러한 5만 달러 상한선을 만들었는데 지난 20여 년간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불편하고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외환거래 제도를 과감히 손질했습니다.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한도와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 송금 한도를 연간 5만 불에서 10만 불로 확대하고 거래 전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자본거래 유형도 현행 111개에서 65개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외화를 조달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법인을 세우는 등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수시 보고 대신 1년에 한 번만 보고하면 됩니다.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보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기업이 외화를 들여올 때 연간 3천만 달러가 넘으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도 5천만 달러로 높아집니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늘어납니다.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 이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대형 증권사 9곳에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 업무가 허용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 여행 경비 등을 환전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덜어주기 위해 시행령과 규정을 먼저 손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선 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보관. 외환거래 사후보고 전환과 같은 근본적인 외환제도 개편은 연말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사안 더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이 기자, 일단 외환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개방을 한다는 건 어쨌거나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또 더 키울 수 있는 문제 같기도 하거든요. 이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번 주에 앞서 발표한 게 이제 외환시장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발표한 이 외환제도 개편은 그에 비해서는 좀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간접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어떤 국내 유입을 위한 또 동기를 좀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이용자나 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들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국내 외환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의 보수적인 인식에 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그대로 안팎으로 좀 제도로 손질해서 이 케케묵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줄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어떤 규제가 개선되는지는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해외 송금 부분인데 예를 들어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출국 전에 해외 거주지에 이제 월세 보증액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이제 그 비용을 송금할 때 5만 달러를 넘게 되면 은행에서 증권 서류를 확인 의무가 생겨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송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게 10만 달러로 이제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이 거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하면 되고 이번 사례에서 보면 국내 이용자나 물론 번거롭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래 상대방인 외국인도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용자 편의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인식 역시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증권사 외환 업무가 또 확대가 됩니다. 증권사들의 입장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만 좀 가능했던 일반 환전 업무를 이제 확대하는 것인데 이 환전 업무에 대한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이 환전에 더욱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증권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단 국내외와 외국인 투자 수요가 좀 확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좀 다양한 외환 거래 서비스를 내놓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정부 예상대로만 되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앞서 발표한 제도에서는 외국인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뭐 거래 시장을 연장한 다음에 이 거래가 좀 적은 시간에 외국인 자금 쏠림이 많이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거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환시장 개편에 따른 어떤 자금 유입이 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내놓은 제도 개편에서도 무증빙 해외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 높아진 한도로 이용해서 나눠서 이렇게 불법으로 거래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역외 탈세들 같은 부작용 사례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거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되는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일단 성태훈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로 좀 유입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면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일단 조언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